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스탠다드 디테일을 공부하면서 이제 실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스탠다드 디테일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긴 건물을 보게 되면 저 건물의 디테일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한 번씩 스케치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스탠다드 디테일의 원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좀 특이한 디테일로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디테일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조금 감이 잡히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생긴 건물에 대한 인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시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영상에서 조적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건물의 디테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 벽돌벽 마감인 건물의 스탠다드 디테일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제가 스탠다드 디테일을 그렸거든요. 외벽이 이제 조적 마감이 된 건물의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구조벽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단열재. 지금 이 단열재는 부드러운 소재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재를 미네랄 울이라든지 그런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처음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어떤 부분에서 딱딱한 단열재를 쓸 건지, 어떤 부분에서 부드러운 단열재를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벽돌과 구조벽 사이에는 보통 이제 부드러운 소재의 단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치수를 적어놨는데 치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벽의 두께라든지 단열재 두께, 이런 것들은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수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마감 벽돌, 그리고 이쪽에 이 1cm 정도 제가 공간을 비워 놓은 거는, 이거는 공기층이거든요. 이제 공기층인데 이게 나중에 단열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안에 모양이 조금 틀리게 그려놨잖아요. 이것도 단열재예요. 이거는 딱딱한 소재거든요. 그런 거 아이소핑크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은 그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단열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꼭 긴밀하게 메꿔줘야 돼요. 창문의 디테일이 그냥 대충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축에서 창문 있는 부분이 단열이 가장 깨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창문에 외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하잖아요. 창문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문 부분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열이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지나와서 지금 여기 단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잖아요. 창문에 보면 유리는 단열 성능이 높은 등급에 속해요. 그래서 요즘은 3중 유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단열이 꽤 높은데, 그럼 지금 여기서 단열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지게끔 됐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창문의 프레임이 여기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겹쳐지는 이 부분이 보통 3.5cm 이상이 겹쳐져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스탠다드에서는 나와요. 이 스탠다드 디테일을 그렸던 이유는 일단 지금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스탠다드 디테일을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디테일을 가지고 제가 응용해서 다른 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하나 불러올게요. 지금 이 사진인데 저는 이렇게 좀 독특하거나 조금 신기하게 생긴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사진을 일단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디테일 단면이나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취미 정도로 해서 그냥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제가 그린 디테일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면 안 돼요. 그 정답을 꼭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만드는 디테일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림을 그리질 못하거든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본인이 만드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인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파사드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쪽은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쪽은 다시 경사가 이렇게 져 있고 윗면도 이렇게 직선인 면이 있고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경사면을 한번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을 그려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계속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형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얇아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단열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에서 이 부분이 단열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얇아져 버리면요, 이 부분이 단열이 깨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단열이 한 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사진을 들고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스탠다드 디테일을 하나 복사를 해올게요. 복사를 해와서 지금 이 부분의 뒷면에는 부드러운 형태의 단열재보다는 딱딱한 형태의 단열재를 쓰면서 그 위에 타일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벽돌 대신에 벽돌 모양이 되어 있는 타일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 타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벽돌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그러니까 벽돌을 똑같이 만든 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벽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생긴 거는 이제 단열재에 이 벽돌에 이제 그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단열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단열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취약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단열을 해결하기만 하면 이 디테일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테일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면 일단은 벽체를 지워줄 겁니다. 벽체를 이 부분을 부족한 단열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지워주면 돼요. 이 부분을 벽을 잘라서. 그러면 벽체를 제가 10cm 정도만 잘라서 지금 이 부분에 단열재를 메꿔주면 돼요. 간단하죠? 목재판으로 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쪽에도 목재판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대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나무를 이쪽에 이렇게 대면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거는 나무를 지금 단열재를 제가 이쪽까지 더 잘라 가지고 아까 보신 지금 이 건물을 똑같이 제가 만든다면 아마 창문의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합판으로 마감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합판 위에 나중에 여기에 모르타르 마감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고 여기는 이제 목재, 그러니까 구조재 목재를 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목재의 단열 성능은요 단열재보다 낮아요. 여기에 목재가 가버리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단열이 이렇게 연결될 때 이 부분이 치약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붙는 이 부분이 가장 치약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대는 형태로 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치약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재를 외부로 뺀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목재를 여기다 세우고 나무를 여기다 세워서 이제 이쪽에는 단열재가 차게끔 꼭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단열재가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목재를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바깥쪽으로 결국 빼서 이쪽에 단열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단열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단열이 깨지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고 이쪽에 단열은 항상 이어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제가 만약에 저런 인면을 디자인을 했더라면 저는 이런 식의 디테일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괜찮은 건물이나 재미있는 인면을 보시게 된다면 스케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요즘은 이젠 뭐 외국의 건물들에 대한 뭐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도 요즘 보면 카피를 잘 해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이렇게 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잡지에 보면 이제 단면 디테일이나 아니면 평면 디테일 같은 게 실려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태만 뺏기다 보니까 개념과 원리를 모르고 뺏기는 거예요. 건물이 기능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외형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건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외형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좋지만 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도 접목이 돼서 같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과 좋은 기능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